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와 AK라디오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백강영의 이슈백입니다. 목소리가 좀 달라서, 얼굴이 달라서 좀 놀라셨을 텐데요. 백강영 에디터께서 이번 주는 휴가여서 오늘은 저 이경호와 박선미 부장이 두 분이 이슈백을 진행하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파트를 잡았습니다.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도 있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살지 않으시는 분도 아파트에 관심이 많은데요. 우리 박선미 부장께서는 아파트 관련돼서 어떤 주제로 갖고 오셨나요? 네, 오늘 아파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반기 첫 분양에 나선 수도권 아파트 단지들의 높은 청약 경쟁률이 뜨거운 이슈입니다. 이경호 부장님은 아파트 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어려운 질문이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갖고 있는 분들은 오르기를 바라고 안 갖고 있는 분들은 내리기를 바라고. 떨어져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갖고는 있지만 서울에 갖고 있지는 않고 상속받은 걸로 그냥 경기도에 하나 있는 거고 사실 그 가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전망을 여쭤보시니까 결국은 서울도 선호 지역과 선호 입지, 학군 중심, 그거는 지방 뭐 대구나 이런 곳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부산 뭐 오션뷰라든지 이런 곳들은 계속 어느 정도 오를 것 같고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어려운 구축 아파트라든지 학군에 조금 그렇죠. 비파락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학군이 좀 떨어진 곳들. 그리고 소규모 단지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오르지는 않더라도 그러니까 내리지는 않더라도 오른 폭이 둔화되지 않을까 보합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지난주 청약 일정을 시작한 아파트 단지들 성적이 실제로는 꽤 괜찮았습니다. 과천 디에트로 퍼스티지는 청약 경쟁률이 228.5대 1. 일반 청약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포에서도 하나 했는데 마포 자이스테이트 라체스라는 곳이 했는데 여기도 일반 분양 1순위 청약에서 250가구 모집에 4988명 접수, 16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은 조합원에 분양하고 나머지 이제 일반 분양을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에는 좀 부동산 규제가 예전보다는 조금 더 풀려서 유주택자들도 이제 순위 청약을 그렇죠. 할 수가 있는데 경쟁률이 이제 높은 거를 보면 보통 이렇게 가격이 좀 싸고 이러면 좀 몰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예외의 경우가 나타났어요.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체스 같은 경우는 아파트 분양가가 한 평당 5,150만 원. 그러니까 강북 대단지 중에서 3.3제곱미터당 분양가 5천만 원을 넘는 첫 아파트라고 합니다. 네. 근데 가격이 다소 비싼 거 아니냐라는 사람들의 그런 목소리도 있었는데 경쟁률이 일단 163.9대 1. 그리고 뭐 조금 평수가 좀 작아서 작은 부담이 조금 덜한 것들은 경쟁률이 더 높았어요. 그렇죠. 네. 이경호 부장님은 분양 아파트를 볼 때, 살 때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은 지금 미혼이어서 네. 당장에 큰 평수는 필요가 없습니다. 네. 평수가 필요가 없죠. 네. 예, 저는 25평도 필요 없고 한 열 몇 평.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소형 평형이 좀 더 많이 보급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데 사실은 가족이 1명, 2명 생길 때마다 우리나라가 사실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거죠.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마포나 과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오를 가치가 있고 전망이 있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분양가, 고분양가 논란이 아닌 거죠. 네. 수요가 요즘에 몰리다 보면 보니까. 사람들이 보면 아파트에서 첫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그렇죠. 세 번째도 입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 더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서울 특히 입지가 좋기로 유명한 전국에서 이제 봤을 때 서울의 경우는 아파트 거래량이 5월 달 신고 물량이 4,935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별로 감이 안 오실 텐데요. 2021년 5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하네요. 아파트 거래량이 많아졌다는 거는 이제 대출도 어느 정도 받기에 부담이 없어졌고 또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지 않고 이제는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출을 한번 봤더니
지금 5대 시중은행들의 지금 주담대 금리가 대략 한 3에서 5%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고정형이냐 뭐 변동형이냐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데 이게 2021년도 옛날에 봤을 때 우리가 한 연 2%대 주담대 금리 있던 시절을 우리가 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높아지니까 뭐 작년까지만 해도 4%대 금리도 흔하게 볼 수 있었고 5%대 금리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랬는데 사람들의 경계심이 이렇게 심해지다가 이게 또 장기화되니까 이제는 이 정도 금리가 이제 익숙해진 거죠. 거기다가 기준금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되면서 이 정도 금리면 또 이 정도 분위기면 지금쯤 아파트를 한번 사보는 게 어떨까 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대출을 얼마나 받았나를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흔히 5대 은행이라고 하죠. 그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이렇게 5군데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708조 5천억이었어요. 이거는 한 달 전, 그러니까 5월 말하고 비교했을 때 한 달 사이 5조 3천억이 불어난 건데요. 금감원도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갑자기 불어난 양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그 회의에서 이런 가계대출의 갑작스러운 급증세가 염려되니 이런 게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악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한 좀 경계심을 가질 만하다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최근 들어 다시 은행들이 이제 가계대출 금리를 조금씩 올리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금리를 올리는 방법도 있고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서 대출을 못 받게 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을 텐데 네. 가계대출 같은 경우가 사실상 상당수가 다 부동산 아파트 구입 그렇죠. 자금 대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과 대출 이런 게 다 금리 이 세 개가 다 맞물려 간다고 생각하면 그럼 만약에 될 것 같아요. 5억을 대출을 받아서 4%다라고 하면 사실 1년에 이자만 2천만 원 아닌가요? 그러면 한 달에 한 180, 170 정도고 만약에 원리금까지 같이 갚으면은 네. 더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뭐 농담이 많지 않습니까? 뭐 현금으로 전액 산 사람은 이 집이 모두 내 거지만 실제 내 집의 뭐 상당수는 은행이고 그쵸. 나는 화장실만 갖고 있다. 이 집은 은행 거. 은행 이런 얘기가 거다라든지. 네. 근데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그렇게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에 맞게 어느 정도만 올라줘도 그리고 아파트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황금성이 제일 좋잖아요. 사실. 네네. 아파트는 팔려고 내놔도 어느 정도 뭐 입지가 좋고 하면 또 금방 팔리다 보니까 요새 뭐 빌라 같은 경우 이제 전세 사기도 많고 사실은 이제 그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는, 그러니까 환금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것도 더 많은 것 같고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 좀 뭐 도심의 입지가 좋은 곳에 분양이 나오면은 경쟁률은 더 세질 거라고. 높아질 수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우리 박성미 부장께서 아까 입지 말씀하셨는데 네. 입지 말고도 사실은 요새 뷰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뷰. 입지도 좋지만 뷰도 더 좋은 게 아파트가 이제 가치에 따라 다르죠. 옛날에는 뭐 로열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뭐 7층, 8층 있고 네. 또 펜트하우스라고 하죠. 또 그런 고층. 고층도 네. 있는 거고. 우리 박소미 부장은 혹시 뷰에 대해서 아파트 뷰다. 네. 뷰. 어디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 사실 숲 이런 초록초록한 거를 보고 살고 싶기는 한데 네네.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서울 도심에 살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숲이 있는 곳이 또 많지 않고 사실 저희 집 앞에 뷰는 배너뷰라고 하죠. 그 클럽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네네. 저희 집 앞에서 이렇게 창문으로 보면 그 각종 클럽들이 있어서 이 클럽에 저녁에 몇 명이 오고 가는구나. 지금은 경기가 좀 좋은 시즌이구나. 그렇죠. 이거를 제가 아파트 창문을 보고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그 경기도 본가는 사실은 과거에는 그 아파트 이제 어린이 공원하고 도로 그다음에 그 저수지가 보였는데 지금은 그 저수지가 상당히 많이 개발이 돼서 또 이제 뭐 나가면 호수가 보이긴 하지만 네. 약간은 그래도 이제 좀 그 복합몰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 바뀌었고 저는 을지로에서 사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딱 을지로 힙지로의 모습이 뷰로 보입니다. 창문에. 가게들 많고 그렇죠. 사람들 많고 이런 예, 거죠. 시끌벅적하고 하는데 사실은 뭐 아파트는 요즘 뭐 한창 제일 성수동, 뭐 한남동 이런 곳들이 사실은 다 리버뷰죠. 강을 바라보는 네. 뷰.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산뷰는 북한산. 그렇죠. 뭐 북악산이라든지 청계산이라든지 그래서 아파트 이름들에 그 산 들어가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한강 낀 곳들은 또 한강 또는 리버 이런 것들이 리버 또 파크 이런 거 있죠. 리버 파크 이런 것들이 또 많죠. 또 뭐 학교가 있으면 또 뭐 에듀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역세권이다 그러면 또 메트로라든지 그런 뷰들이 있는데 오션 그리고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창 뜨고 있는 게 오션뷰 오션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아파트에 들어가지만 고를 수가 없는 뷰도 있겠죠, 사실은. 요즘 또 워낙 빽빽하게 지어졌잖아요. 빽빽하게 지어지고 해서 그 뭐 극악의 뷰라는 뭐 이렇게 신조어들도 많이 있고 예를 들어 그렇거든요. 어떤 게 최악의 극악의 뷰. 뷰일까요? 그러니까 모텔 뷰, 옹벽 뷰, 무덤 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사실은 지금 그런 쪽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네. 말씀인데 이게 뭐 온라인이라든지 아마 이렇게 돼서는 또 실제 또 그런 곳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궁금해서 어제 저녁에 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쪽을 한번 가봤습니다. 네네. 거기가 지은 지 얼마 안 되고 입주가 좀 얼마 안 됐는데 초기에 이제 약간 숲과 공원이 보인다라고 해서 좀 홍보가 됐었는데 알고 봤더니 산 비탈에 흙더미가 있다더라라고 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궁금했죠. 네. 근데 가보니까 사실은 그 전에 한번 이름을 바꿨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 갔는데 실제 일부 몇 세대의 그 숲 체험원이 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비탈 약간 그런 식으로 돼서 약간 좀 사생활 침도 조금 그렇고 뷰도 안 좋고 하지만 결론은 그래도 강남에 있기 때문에 네. 예, 가격은 뭐 큰 차이는 뷰보다는 없었습니다. 입지다. 그런 것들이 있었죠. 사실은 뷰라는 것들이 그 시행사나 그 아파트나 짓기 전에 사실 홍보를 많이 합니다. 어디가 보인다. 어디를 그렇죠. 품었다. 곧 어디가 개통이 된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뭐 일부 지역의 그 것들은 모텔뷰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텔이 들어온 게 아니고 네. 모텔이 원래 그 단지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아파트 단지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모텔과 이제 그 협상을 해야 되는데 가격이 맞지 않는 거죠. 알박기에 걸린 거죠. 알박기라고 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인데 모텔 입장에서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영업을 했는데 네.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럼 가격이 적정하게 맞으면 나갈 텐데 근데 반대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곳이면 사실은 땅값은 계속 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안 맞아서 어떤 곳들은 디귿자 또는 기역자로 하면서 모텔을 놔두는 거죠. 그래서 몇 걸음 가다 보면은 모텔이 그냥 버젓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텔을 피해서 디귿자로 만든 곳들도 있고. 근데 시행하는데 분양하면서 이거를 홍보를 할까요? 그렇게 홍보는 안 합니다. 그렇죠. 그거를 빼고 홍보를 가장 하고 좋은 뷰를 홍보하겠죠. 실제 이제 현장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분양해서 들어와서는 네. 어이구 이게 뭐냐? 왜 모텔이 그대로 있는 거냐 해서 약간 사기 분양 논란도 있고 뭐 그런 좀 논란들이 있습니다. 모텔뷰 말고도 이게 또 재밌는 게 우리가 무덤뷰 또는 왕릉뷰라고 왕릉뷰 유명했죠. 하는데요. 예. 왕릉뷰는 괜찮습니다. 선정릉 뭐 경복궁이나 왕이 살거나 죽은 곳들 같은 경우는 네. 또 풍납토성도 그런 곳들 뭐 헌정릉 이런 곳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일반인이 죽은 곳은 그냥 무덤 공동묘지죠. 그래서 유명했던 곳이 얼마 전에 그 검단 신도시의 네네. 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김포 장릉이죠. 그러니까 왕이 묻힌 곳인데 그거는 이제 문화유산이나 문화재 유적지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경관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몇백 미터 어느 정도까지는 그 왕릉이 보여야 되는데 그 검단의 아파트가 이제 그게 걸렸죠. 근데 이제 수천 세대가 하다 보니까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승소가 됐습니다. 네. 근데 그 검단 말고 다른 곳에서는 이제 무덤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일부 몇 세대 동에서 실제 이제
갔더니 공동묘지가 보인다. 그래서 무덤뷰 논란이 있었는데 그건 좀 지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약간 거기는 이제 정리가 됐더라고요. 아마 예, 무덤을 이제 옮기고 일반적인 공원 이제 나무를 심고 그랬던 것 같고요. 이렇게 나쁜 뷰가 있기도 하지만 뷰가 네. 또 너무 좋아서 아파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나요? 일본에 보면요. 일본에 네. 후지산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후지산이 보이는 그 거리에 아파트가 하나 들어섰는데 그렇죠. 원래 한 11층짜리로 지으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아파트가 지어지면 내가 보이는 후지산이 이제 침해를 받는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11층짜리를 10층으로 낮춰서 짓기로 합의를 봤어요. 이게 또 제대로 합의가 안 된 거죠. 아파트를 다 지었는데 이번 달에 그 입주를 앞두고 주민들이 워낙 반발을 하니까 조망권 침해로 반발을 하니까 결국에는 이 아파트를 허물기로 그렇죠. 해체하기로 네, 결정을 네,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본에서도 있는 거 보니까 뷰가 또 너무 좋아도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좀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부산의 어느 또 유명한 곳은 사실은 진짜 벽뷰라고 있는데요. 네네. 아파트가 고층으로 생겼어요. 근데 그 앞에 바로 한 몇 미터 간격을 두고 또 비슷한 작은 건물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법상으로 뭐 일조권 조망권에 문제가 없냐라는데 그것도 규정에 맞는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창문이 가려지는 거는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바로 그냥 벽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벽뷰가 이제 요즘은 또 논란이 됩니다. 이 벽뷰가 논란이 되는 거는 아시겠지만 다른 아파트가 들어와서도 문제가 아니고 같은 아파트에서도 지금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네.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을 입주를 시키려다 보니까 용적률, 건폐율을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건폐율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수평, 용적률은 수직 밀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용적률이 900%다. 부산의 어느 곳이 지금 900 몇십 %까지 돼 있는 곳이 있는데요. 네. 대지 면적의 9배까지 층수를 늘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지 면적이 10평이면 900%면은 이제 한 90평인가요? 그렇게까지 건물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면적을. 그래서 정말 빽빽해가지고 조밀조밀하게 청량리에 지금 어느 아파트도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땅은 좁고 그리고 좋은 입지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의 니즈는 있고. 저 최근에 어떤 모델하우스를 갔는데 그곳이 이제 재개발 구역에 세워진 거의 한 초반 첫 번째 네네네.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뷰가 주변에 다 낮은 주택가만 있으니까 뷰가 네. 지금은 좋지만 어쨌든 그렇죠. 재개발이 되면 네. 주변에 다 빽빽한 아파트들이 들어설 텐데 뷰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전략을 어떻게 세웠냐면 그 단지를 새로 만들 때 동간 거리를 최대한 좀 멀리 일부러 그렇게 전략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이 다 재개발이 되더라도 우리 아파트는 동간의 거리가 유지가 돼서 그 서로 벽뷰를 맞게끔 조치를 그렇죠. 취했다. 이런 거 가지고 또 광고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파트는 사실은 인구가 줄더라도 영원한 주제, 영원한 관심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구가 줄어서 학령 인구가 줄어도 사실은 학군에 대한 수요는 더 높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학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입지, 관심, 청약 열기도 계속 들어가 있고 또 그 입지가 좋으면 또 반대로 또 이제 그 뷰라든지 그거 말고 최근에는 또 소음이라든지 층간소음 문제도 많아서 네. 여러 가지 아파트에 대한 그 입지 조건들이 더 많이 복잡하게 생기면서 가격이 변동이 많이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여러 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냥 아무런 것 없이 어떤 뷰, 네. 어떤 입지에서 살고 싶으신지. 저는 사실 지금 제 주거 만족도는 사실 높은 편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참고로 여의도에서 살고 계시는 거죠? 교통도 편리하고 네네네. 뭐 비록 앞에 클럽이 있긴 하지만 교통도 편리하고 다 좋은데 단점이 관리비가 비싸요. 그래서 한편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뷰 물론 중요하지만 실생활 살면서 이렇게 좀 불편한 것들, 그러니까 네, 관리비가 높게 나오면 불편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조금 해결되면
좀 더 좋은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관리비는 세대 수가 적거나 그렇죠. 여러 가지 아니면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이유가 있겠죠. 많이 뭐가 있죠. 줄줄 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그렇죠. 있겠는데 저는 그런 아파트에 살고 싶습니다. 아파트 말고 다른 데서는 저는 아파트 좋습니다. 네. 네. 도시녀입니다. 그 EBS에서 네. 집 탐구인가요? 그런 네.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 개인들이 뭐 도심이든 아니면은 그 지방이든 그 새로 집을 지어서 네. 하는 곳들을 탐방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원주택이 될 수도 있고 상가주택이 될 수도 있고 도심의 타운하우스가 될 수도 있고 그걸 보는데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다 개인적으로 돈을 내고 설계를 맡겨서 정말 그 집주인의 그 양식에 맞게 네. 취향에 맞게 했는데 사실 한편으로 보면 부럽고 이런 데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때는 굳이 이렇게까지 집을 굳이 이렇게 지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현재의 그 취향에 맞게 해서 그러면 저기서 그냥 계속 살면 좋은데 사실은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만약에 살 경우에 저 공간이 그대로 유지가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요새 뭐 이것저것 도보 여행 많이 도심을 걷는데요. 어제 이제 드린 것처럼 강남구를 한번 오랜만에 사당에서 신사까지 한번 쭉 걸어봤습니다. 아파트 촌도 보고 빌라촌도 보고 하는데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제 기준은 사실은 SUV이기 때문에 주차를 항상 봅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신식 가져야겠네요. 신식. 그런 것도 있는데요. 네. 아파트도 사실 신축 아파트도 일부는 저런 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대당 몇 대가 주차가 되느냐 하는 곳이 있거든요. 신축 아무리 좋은데도 1.1, 1.2가 있는 곳이 있고 네. 어떤 곳들은 1.34 이렇게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구축 아파트들은 한 대를 하더라도 세대당 한두 대가 더 있고 뭐 누가 손님이 온다거나 하면은 차를 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또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 오피스텔이나 이제 주상복합 이런 곳들은 사실 SUV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기계식 주차장을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좀 주택이나 빌라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죠. 근데 강남은 너무 비싸고 최근에 이제 부암동이라든지 북악산 자암은 이쪽을 좀 한번 가보는데 사실은 산을 끼고 있는 주택들이 너무 부럽기는 하더라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가요? 근데 일단 공기가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접근성이 조금 떨어져요. 네. 그냥 걸어서 지하철에서 걸어서 간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다 보니까 뭐 나이 들어서 그런 쪽 저는 참고로 나이 드신 분들은 지방이나 뭐 이런 곳이 아니고 무조건 도심에 병원 가까운 곳 살아야 된다라고 네. 합니다. 특히 도심 중에서도 저는 젊은이들이 있는 곳에 활기를 좀 살아야지, 얻어야 되니까. 네, 그래야지 더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그렇고요. 저는 커뮤니티 시설은 어떠신가요? 커뮤니티 요즘 많죠. 신축 아파트들이 헬스장 이런 거 있고 수영장 있고 그렇죠. 지금 기본이죠. 그렇죠. 조식 주는 곳들도 있고 그리고 음식물이나 어떤 쓰레기를 가정에서 직접 버릴 수 배출을 있고. 하도록 만든 네. 것들도 있고. 근데 뭐 예전에 뭐 외국인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와서 아파트촌을 보면서 닭장 같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땅은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땅이 아예 부족하지는 않은데 아파트에 대한 그 관심이랄까요? 아파트가 일단 주거라기보다는 또 가끔 또 투자라고도 생각하다 보니까 아파트에 대한 기대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과몰입되고 있는 거 아닐까 싶고 저는 밤에도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보면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 상가주택, 한우주택 다양한 곳들을 보면서 각자가 자기 만족대로 사는 게 그곳이 가장 행복한 곳이 아닐까 그럼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사실 가장 좋은 아파트죠. 맞습니다. 어떤 분이 커뮤니티에 그 여성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내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든 빌라든 어느 곳에 살든 사실 가족과 행복하고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곳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아파트 분양과 아파트 뷰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아파트 뭐 투자 뭐 다 좋고 사는 것도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자신의 자금 사정을 잘 판단을 해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본 후 분양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모두가 맞습니다. 다 아파트 때문에 고민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시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무리하게 영끌을 하고 대출을 받아서 하면은 아무리 아파트 뷰가 좋아도 이자 대출 갚는 것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늘 재미있는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주는 백강영 에디터가 돌아와서 또 새롭고 재미있는 주제 가지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박선민 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